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단순한 연애 소식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든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1세대 아이돌 그룹 잭스키스의 리더이자 예능 천재로 불리는 은지원 씨의 재혼 소식입니다. 그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 대신 철저히 감춰진 한 장의 청첩장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알려지자마자 포털 사이트는 실시간 검색어가 뒤집혔고 언론들은 그의 신부와 장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원 씨의 선택은 세상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또 한 번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원은 예능인으로서 늘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결혼은 그의 진심이 담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신부의 집안, 그 중에서도 세간을 뒤흔든 장인의 정체였습니다. 언론이 알아낸 이름은 조상호 회장. 부동산 업계에서 조용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이름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은지원의 재혼, 그리고 그가 숨기고자 했던 놀라운 진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은지원의 모든 이미지를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몰랐던 결혼식의 이면, 그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은지원은 누구보다 화려한 청춘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1990년대 후반, 잭스키스의 리더로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시절 그의 이름은 아이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는 찬란한 무대 뒤에는 언제나 고독이 따라다녔습니다. 팀 해체 이후 혼자가 된 그는 잠시 미국으로 떠났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잃고 얻었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예능계로 돌아온 은지원은 다시금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박 2일을 비롯한 여러 인기 프로그램에서 그는 누구보다 솔직하고 독특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능 천재, 리얼리티의 왕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웃음 뒤에 쓸쓸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다시 혼자가 되었고 불빛이 사라진 무대 뒤에서는 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 결혼은 젊은 시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결혼 생활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방송에서 나는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 같다 며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홀로 지내던 그는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방송 현장에서 만난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료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은지원의 화려함보다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촬영 뒤에도 묵묵히 스태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작은 실수에도 먼저 사과하고 주변을 챙기는 그의 태도는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은지원 역시 그런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그녀는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 관계자들조차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원이 촬영 후 스태프들에게 조용히 커피를 돌리며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가 그녀에게 첫 고백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화려하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은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던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명성과 부가 오히려 벽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현장에서 일하며 묘한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고 두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너무 바빠요. 저는 그런 삶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 대답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술자리를 줄였고 스케줄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는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유명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 번째 고백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카페의 한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강한 남자가 아니야. 그저 너 옆에 있고 싶을 뿐이야.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오랜 망설임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었고 조용히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은지원은 더욱 진중해졌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조차 요즘 지원이가 달라졌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회식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불필요한 언론 노출을 피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진심 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갈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관계자들 또한 은지원이 진심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집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에 여러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신부의 아버지, 즉 은지원의 장인이 될 사람의 정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드러난 이름이 바로 조상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이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철저히 그녀의 신원을 보호했고 은지원 역시 끝까지 아내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그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출신, 9살 연하, 그리고 부동산 재벌의 딸, 이 세 단어가 엮이며 대중은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신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조상호 회장은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강남의 그림자라 불릴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건설 하청업으로 시작해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폭락한 상가와 토지를 집중 매입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자산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공식 인터뷰 한 번 없이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가 소유한 청담동과 논현동 일대의 빌딩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숫자의 제왕이라 불렀습니다. 언론 노출보다 자산의 확장을 택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성공의 주인공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신부는 일찍부터 조용함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유함보다 부담이 컸습니다. 친구들은 늘 그녀를 재벌의 딸이라 불렀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그런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진조차 SNS에 올리지 않았고 졸업 후에도 언론이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방송 뒤편에서 일하는 스타일리스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세계는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는 대신 빛을 만드는 일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은지원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그의 유명세보다 그가 가진 따뜻한 인간미를 먼저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조상호 회장은 처음부터 이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일에는 늘 냉정했습니다. 연예인과의 결혼, 그것도 방송을 업으로 삼는 남자와의 인연은 그에게 고민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가문을 유지해왔고 언론의 관심을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관계자는 조 회장은 처음엔 결혼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딸의 눈빛에서 확신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언론 앞에 서지 마라. 내 삶은 네가 지켜라. 이 말은 단순한 아버지의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세상을 지켜보며 얻은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신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언론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은 호텔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된 하객은 오직 가족과 몇몇 절친한 지인뿐이었습니다. 신부의 드레스마저 브랜드 로고가 없는 수제 맞춤 드레스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조용하고 단단한 철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지원 씨의 이번 결혼은 정말 특별했어요. 세상은 화려함을 원하지만 그는 오히려 평범함 속의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죠. 결혼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집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청담동 펜트하우스, 논현동의 고급 빌딩을 검토했지만 결국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를 택했습니다. 그곳은 보안이 철저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단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조용해야 해. 세상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하니까. 은지원의 이 말은 두 사람의 결혼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조상호 회장은 그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위가 단순히 유명세로 살지 않고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변에 전했다고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한 결혼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인정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의 결혼식을 두고 수많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벌가와 연예인의 만남이라 말하지만 정작 본질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의 결합이 아니라 소박함 속에서 피어난 진심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와 명예보다 사랑, 과존중을 택한 한 남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이 왜 이토록 조용하게 치러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반전이 숨어 있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은지원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3번의 고백, 2번의 거절, 그리고 1번의 기적. 이 모든 과정이 지금의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그가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능 천재, 국민적 호감도, 그리고 성실한 이미지까지. 누가 봐도 완벽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단호한 한마디는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은지원은 웃으며 괜찮아요. 그냥 농담이에요. 라며 분위기를 바꿨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는 처음으로 진심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인가? 아니면 인정인가? 그 질문은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습니다. 같은 예능 현장에서, 같은 공기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지원은 두 번째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화려한 식사 자리도 비싼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심 하나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바빠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 대답은 냉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던 회식 대신 일찍 귀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지원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음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돌아봤고 그녀의 말이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 문장은 그의 인생을 바꾼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평범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작은 것부터 바꾸었습니다. 일정을 줄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어떤 기대도 화려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후,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그는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강한 남자가 아니야. 그저 너 옆에 있고 싶을 뿐이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했어요. 예전엔 무대 위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내 옆 사람 같아요. 그 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조상호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직접적인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차가운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의 결혼으로 끝나야 한다. 감정이 아닌 책임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은 은지원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부의 가족을 천천히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일상 속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상호 회장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는 사위될 사람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 후 은지원은 더욱 진중해졌습니다. 방송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서 가볍게 농담하던 그가 이제는 한마디에 책임을 담았습니다. 팬들도 느꼈습니다. 요즘 은지원이 달라졌다. 얼굴이 편해졌다. 그의 삶이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을 결심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화려한 다이아 반지 대신 작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스타라고 부르지만 나는 네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야. 그 문장을 읽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의 고백 끝에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하나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스타의 웨딩과도 달랐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특별한 결혼식의 현장,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조용한 반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